안녕하세요, 포르테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리인 유나이티드 컨텐츠 찍으러 왔는데요. 자, 오늘은 옆에 성남 팬 윤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 팬 윤느입니다. 오늘 그래도 인천 방송하러 온다고 해갖고 파검을 맞춰왔잖아. 아, 이제 이분이 또 좋은 분이에요. 또 밥도 잘 사주고. 삐. 성남에 일단 선수가 4명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 감독도 있어요. 여러모로 저희가 핵심으로 생각했던 팀인데 지금 표정이 안 좋은데? 오늘 좋은 얘기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웃으세요. 혹시 5명 중에 좋은 선수가 있나요?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누군지 알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지금 이지훈이 울산에서 뛰었던 선수예요. 원래 울산 유스였는데 지금 표정이 울산이었어? 어떻게 울산에 있었냐는 표정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울산에서 많이 못 뛰다가 울산대 때 유상철 감독의 제자예요, 이지훈이. 그래서 그때 여름에 김호남 준재 트레이드 했던 그 이적 시장에 임대로 여러 명을 데려왔는데 그중 하나가 이지훈이에요. 비교적 최근이라고 해도 될 것 네, 같은데. 19년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임대로 온 선수 중에서 자리를 못 잡은 선수가 몇 없는데 그 중에서 당당하게 제일 자리를 못 잡은 선수의 포지션을 맡고 있던 선수였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삐. 풀백인데 윙어도 뛰긴 뛰거든요. 뛰기는 뛰는데 솔직히 너무 무색무취해서 플레이 스타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아직도 무색무취하고요. 네, 솔직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풀백인데 윙어도 뛴다. 그 한 80% 90%의 풀백들이 윙백이나 윙어 세워놓으면 뛰긴 뜁니다. 솔직히 뛰긴 뛴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냥 거기에 있는 애 위로 조금만 올리면 뛰는 게 국축인 거 아시잖아요. 그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무색무취 그 자체예요. 사실 이지훈이 인천에서 제일 잘한 게 데뷔전이거든요. 데뷔전에 돌파를 되게 좋은 걸 하나 했어요. 네. 그걸 마지막으로 활약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에 이지훈 선수가 서울 이랜드 원정 목동으로 가서 경기를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좋은 돌파를 보여주면서 그 이종호 선수가 득점했던 PK를 유도해내는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것까지 좋았는데 꼭 그러고 나서 퇴장을 당해서 경기를 아슬아슬하게 만드는 그런 쫄깃한 맛을 주는 선수기도 합니다. 네. 사실 그래도 이지훈 선수가 저는 있어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없으면 난 자리가 확실히 난 선수면은 그 팀에 필요하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좋은 선수가 아닌가. 지금 성남 풀백 사정이 그렇게 막 좋은 사정도 아니니까. 다음 선수 넘어가겠습니다. 슬슬 제 멱살이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네. 미드필더인데 미드필더가 2명이 있는데 누구 먼저 하고 싶나요? 일단 안씨부터 하고 계시죠. 오케이. 네. 안진범 선수 일단 2번 뛰었어요. 한 번은 2015년. 이 선수도 울산 출신이에요. 그 제주에 있다가 부경고 넘어갔다가 고려대 거쳐서 울산현대 2014년 입단을 했는데 솔직히 그 정도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열 로더잖아. 청대에서도 부울경 지역에서 축구 거의 제일 잘해갖고 고대 찍고 온 애잖아. 그쵸. 근데 왜? 예, 일단 얘기하세요. 예. 삐. 애매했기 때문에 인천으로 임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인천에 연세대의 김도혁이 있고 고려대의 안진범이 있고 둘이 같은 시대에 고연전이든 연고전이든 어떤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해서 둘이 라이벌이라고 띄워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인천에 오고 나서 10경기도 뛰지 못했습니다. 첫 시즌. 괜히 트레이드 카드로 쓴 게 아니죠. 아무런 활약 없이 첫 번째 임대가 끝나고 울산으로 돌아갔다가 안양을 갔어요. 시대가 지나서 군대도 제대를 하고 하다가 인천이 그때 이정빈을 안양으로 보냈어요. 대체 공미가 필요했고 그때 이따가 말할 그 공미 있잖아요. 그분이 군대를 가서 공미가 일단 누군가 필요해. 그 대체자로 지목된 게 안진범이었는데 처음에 역시나 경기 명단에 못 들었어요. 명단 제일 당했어. 그러다가 이제 시즌 중반부터 가끔 나왔는데 야, 드리블 같은 건 정말 잘한다. 그거 말고는 모르겠다. 그리고 2020년 후반기 아길라르가 인천에 복귀하면서 그냥 실직자급으로 추락을 했고요. 결국 다음 이적 시장에서 역대급 루즈들 윤용호, 안진범을 대회됐습니다. 사실 조금 더 전 소신발언 하자면 조금 더 큰 루즈는 인천이었다고 보긴 합니다. 진짜 벤치도 못 앉았잖아요. 사실 초반에는 안진범 선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김남일 체제에서는 준주전급 정도라고 봐도 괜찮았거든요. 2021 시즌 최종전에 최종전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저 성남의 잔류를 확정짓는 골이었던
저희 성남 홈에서 했던 광주전에서 이제 시저스킥으로 득점을 하기도 했었고 그때까지는 폼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부상이었는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장 이번 시즌은 거의 전력 외로 취급받고 요즘 이 선수 인스타에 먹을 것밖에 안 올라옵니다. 자자인가요? 자자는 트레이드마크가 있잖아. 수아베라고. 아 멘트도 없어? 멘트도 그냥 맨날 누구랑 먹으러 간다, 누구랑 뭐를 먹으러 간다, 오늘은 허거 드시러 갔더라고요.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돌아오면 분명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안진범만이 갖고 있는 그 창의성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분명히 지금 물론 창의성 있는 미드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느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명 팀에 도움이 될 만한 선수인데 어떤 이유에선지 아예 명단에도 못 들고 있는 채로 거의 반년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뭐 이경 감독 아래서라면은 이경 감독 아래서라면 뭐 겨울쯤 이제 굿바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안니몸 선수 더 하면 더 나쁜 일은 나올 것 같으니 나 오늘 말한 선수 대부분 제가 나쁜 소리로 한 90분 정도 태울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예. 이제 다른 창의성 있는 미드필더를 찾으러 가볼까요? 일단 인천에 올 당시를 보면은 아길라르가 18년도 끝나고 제주를 갔어요. 공미가 필요한데 때마침 이제 강원에 있던 문창진이 위치가 애매했어요. 중동에서 망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의 거치가 애매하니까 인천이 낚아챘죠. 그래서 인천이 주전 공미를 써 문창진 쓰자.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유니몬 문창진 선생님은 꾸준히 사라졌다가 돌아왔다를 반복을 했고 시즌 중반에는 혼자 축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인천이 진짜 못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문창진이 축구를 한다는 소리도 한 5경기 정도 나왔지만은 5경기 만에 다시 다친 문창진이 사라졌고요. 사라진 사이에 또 이제 팀 바뀌고 지연하게 빵 뜨면서 더 이상 문창진 자리가 애매해지는, 결국 인천에서 애매했다가 군대를 갔죠. 갔다가 돌아와서 그때 문창진이랑 김보섭이 같이 갔어요.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김보섭은 기대를 안 하고 차라리 문창진을 기대를 했는데 반대로 됐죠. 까보니까 김보섭은 주전으로 올라오고 문창진은 교체 명단조차 들지 못한 선수가 됐고 결국 복귀 후 1년 동안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방출되고 그 다음에 간 팀이 부산을 거쳤다가 올해 여기로 갔습니다. 사실 문창진 선수는 제가 뭐 언급을 하기에도 어려운 게 뛰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유령인가요? 아니 가끔은 보여요. 그리고 진짜 가끔이지만 그러니까 그 가끔 나올 때 중에서 가끔 나와서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없진 않은 게 가끔은 예. 번뜩인다. 그렇죠. 약간 가끔 제곱 정도로. 예. 사실 번뜩이는 장면은 동네 고등학생을 데려와도 가끔은 번뜩입니다. 그럴 거면 그냥 풍생고에 데려와서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제가 삐. 진성욱 잘생긴 선수 진성욱 선수. 갑자기 태도 달라졌어. 진성욱은 이제 인천한테도 꽤 상징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12년에 대건고에서 올라왔는데 그렇죠. 대건이죠. 인천 유나이티드 최초의 대건고에서 프로 직행한 선수가 진성욱이고요. 당시 문상윤과 진성욱이 프로로 올라오면서 이 선수가 대건고에서 처음으로 프로에 온 선수. 그리고 이제 14년도에 진성욱이 후반기에만 6골을 몰아치면서 뭐 인천을 좀 잔류를 시켰죠. 조커로 많이 뛰면서 사실 전반기는 꼬라박고 후반기에 살아나는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줬지만은 어쨌든 간에 15년도 FA컵 결승 진출에도 도움을 줬고 16년도에도 잔류에 좀 공을 세웠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제주를 갔다가 여기저기 떠돌아서 임대로 성남에 갔습니다. 진성욱 선수는 제가 항상 성남 팬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거의 100% 통하는 얘기인데 공격수는 가장 잘할 때가 언제냐? 성남무를 들지 않았을 때 가장 잘한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잘할 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진성욱은 일단은 그 피지컬 조건이 워낙 탁월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키는 183, 어떻게 보면 그냥 무난한 키겠지만은 몸 자체가 좀 다부지고 좀 타고난 몸이에요. 신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죠. 스피드랑 힘을 동시에 갖춰서는 유니크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성남이 완전 영입할 수 있다면은 영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제주가 내줄지는 아직 미지수고. 그리고 연봉이 좀 많이 높을 거예요,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도 연봉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국대 딱지도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번에 진성 경기를 봤거든요. 성남 갔을 때. 근데 이제
보면 느낀 거는 체력이 있을 때는 잘하는 진성우, 체력이 없을 때는 못하는 진성우 두 개 다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옛날이야. 원래 풀타임 못 뛰거든. 원래 조커로만 써야 되거든. 아무튼 만약 긁히는 날에는 진짜 그 선수보다 잘하는 공격수가 성남이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뛰어난 선수니까 뭐 좋은 소식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영입을 바라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아무래도 또 감독님이 16년도 인천에서 기적을 쓸 당시에 중용했던 선수라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훌륭한 선수를 데려온 감독님 얘기도 자연스럽게 해야 넘어가요. 되지 않나. 이기영 감독이 인천에서 1호년도 김도훈 감독 때 코치로 들어왔어요. 이제 16년도가 돼서도 코치로 계속 있었는데 김도훈 감독이 갑자기 실력을 어디론가 떠나보내면서 경질 그러면서 대행이 됐죠. 그죠? 근데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남은 게 10경기였어요 리그가. 그리고 인천이 그때 최하위였나 11위였나 강등이 확정적인 느낌이었는데 10경기에서 6승 3무 1패를 찍어버리면서 팀을 그냥 자력잔류를 시켜버렸고 커리 하이였죠. 이것 때문에 생긴 별명이 이기는 형이었습니다. 예. 정식 감독이 됐습니다. 와,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도 이제 명장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했지만 보면 볼수록 작년에가 운이었나? 뭔가 믿을 수 없는. 저는 솔직히 17년도에 경질이 안 나는 게 기적이라고 봐요. 어떻게 살아남았다가 결국 18년도 수많은 사건들이 터지면서 불타는 인천에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부산 코치가 됐었는데 그때 코치진이 감독 출신들을 막 데려와서 뭐 그때 케로베로스 삼두정치 부산에서 대행 한번 맡았다가 또 한번 강등을 당하는 커리어를 쓰고 돌고 돌아 이제 지금은 성남이 리더가 됐죠. 일단 사실 이경 감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성남 1화 출신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뭐 캐논 슈터라는 별명도 있었고 이번 시즌 성남 그 선수단 이제 경기 시작할 때 선수단 소개하는 영상 전광판에 띄워질 때도 이제 이기영 감독의 성남 시절 그 캐논 슈터 골 영상이 이제 잠깐 빠르게 지나가는, 저는 그게 이기영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초반에,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괜찮았던 게 일단 아무래도 저희 전 감독이 김남일 전 감독이 아무래도 교체 관련해서 팬들에게 불만이 되게 많았던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교체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뭐 지고 있는데 뭐 그냥 수비수를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런 면에서 교체는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선수단의 이제 한 명의 중심을 잡고 그 선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리더십에 조금 덕을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성남의 시즌 초반에는 심동호 선수였습니다. 근데 심동호 선수가 안산 원정 가서 이제 거의 시즌 아웃급의 큰 장기 부상을 끊고 나서 그 이후로 성남이 5연패하고 이제 원래 한 4위, 5위 왔다 갔다, 5위, 6위 왔다 갔다 하는 팀이었지만 그때 12위도 찍고 진짜 이번 시즌에 본인의 가장 밑바닥까지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 아니지 않나. 아무튼 밑바닥을 봤으면은 좀 치고 올라오는 게 저는 본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진짜 프로 무대에서 검증을 하고 싶다면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뭐 성남을 거쳐서 다른 더 좋은 팀 감독을 맡든 아니면 뭐 성남에서의 계약 연장을 바라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선수단 소개 영상 그거 1년치 찍어놓은 것 때문에 못 자르고 있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거 아쉽긴 하죠. 예, 조만 아마 시즌 끝날 때까지 이 위치 한 8, 9위 뭐 안 좋을 때 12, 11위 이러고 있으면은 계약 연장은커녕 뭐 계약이 중간에 끝나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희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천 팬들도 이기영 감독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은 감정만 있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사람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온갖 선수를 풀백으로 기용하는 그 마법 같은 전장. 제가 아까 전에 일개 축구 팬도 아는 그냥 듣다 보니까 제가 알던 그 모습 그대로라서 뭔가 익숙하고 좋네요. 사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인물들, 뭐 선수 감독 다 있으니까 인물들은 인천에서 알던 그 모습과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네.
저의 2020 시즌 맥마킹기도 했죠. 이때 2020년에 홍시우가 그때 홍시포드라 불리면서 되게 주목받았던. 그래서 뭐 홍시우 선수가 성남에서 유망주로서 좀 기대를 모았지만은 반면에 이제 성장의 정체가 되는 것도 있었고. 그죠. 사실 많이 정체가 됐던 게 왜냐면 부산전의 결승골 그게 성남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골이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구본철과 트레이드했을 때 갑론을박이 많았거든요. 일단 홍시우가 22세 이하 자원이라는 그죠. 거는 좋지만은 그걸 제외하고 봤을 때 실력적으로 봤을 때 구본철과 매치가 되겠느냐라는 시선이 그때 많았고 사실 구본철이 여기 가서 그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어요. 5골 4도움은 예상 못했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실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도 이제 제가 홍시를 좋게 보는 거는 점점 자신감 붙고 옛날이랑 달라지는 게 하나씩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선수 열심히 해요. 적어도 사실 팬들은 못하는 거는 뭐 선수 기량 문제니까 그건 뭐 크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열심히 안 하는 것부터는 이제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부터는 좋은 소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시우 선수가 올해에 특히 발전한 게 있었고 그리고 그 골도 전보다 좀 자주 넣기 시작했었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부상을 당해서 좀 지금 못 나오고 있죠. 크게 부상 당해서 울면서 들것에 실려서 나가는 걸 저도 라이브로 봤었는데 저 어제 경기장 갔을 때 홍시우 선수 마주치긴 했거든요. 곧 복귀를 할 것 같아서 돌아오고 나서 좀 더 기회를 받고 좀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성남에서 사랑받았던 만큼 지금 현 소속팀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더 공격수로서 본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또 성남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선수 한 명 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그 펜싱 언젠 당신 화한번 잘못 돌리면 바로 뒤집힙니다. 장담하셨어요. 지금 목숨에 제가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옆에서 뭔가 살기가 느껴져 지금.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선수들에 대해 다 맞다. 얘기해봤는데 네. 어째 여기가 타격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디비전이 다르다 보니까 좀 저 성남이 아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좋은 선수를 많이 드리는 걸로. 뭐 저희도 좋은 선수를 많이 드리는 걸로. 영상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제 보르트님이 한번 싹 정리해서 보내주기 전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나열하라 그러면 나열은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선수가 왕래가 있었던 뭐 인천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 최선 다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이 올라가서 같은 디비전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라오십시오. 근데 네, 올라가야죠. 감독은 바꿔야 올라올 것 같은데. 그건 나도 알아. 사기가 느껴졌습니다. 뭐 여튼 여기에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